순차적으로 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에 7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줄줄이 미디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 지금 연준이 재차 긴축 정책을 강화하고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지금 계속 고조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까지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지금 미디어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얘기 뭡니까? G2 중국이 어쩌다 차이나 리스크에 쏟아지는 경고음, 그리고 중국 회사채 디폴트 올 초 이후 최악이다, 주택시장 침체도 훨씬 심각하다 하면서 지금 중국 부동산 금융 디폴트 우려 고조되고 신탁회사 중용 수십 건이 연체가 됐다.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 우려에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댄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듣고 보셨을 때, 이런 기사 헤드라인만 볼 때 공포에 파랗게 질려서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팔까, 손절할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투자에 있어서 뭐 억만장자, 정말 부자가 되진 못해도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한 가지 있다. 내가 차트 볼 줄 모르고 거시경제 몰라도 된다. 그냥 대중들에 휩싸이지 않고, 남들이 무서워하고 겁에 질렸을 때 용기를 내보고, 남들이 막 환희에 차있고 기뻐서 너도 나도 막 부자가 될 상상에 심취해 있을 때 그때는 조금씩 팔면서 조심하고,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 가장 어려운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가져야 될 거,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하고 G2인 중국이 뭔가 파산할 것처럼, 중국이 망할 것처럼 이런 시장을 조성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조금씩 기회를 보셔야 된다. 이것만 몸에 체화시키고 뭐 차트 볼 줄 모르고 거시경제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심리지표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폭망할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조정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뭡니까? 공산당입니다. 이런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 그냥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주식 그냥 순매도하지 마, 하루 매도 규모 매수보다 많아서 안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린다. 이 사진 보시면 그냥 시진핑이 중국 펀드 은행에 시장 주식 매도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시진핑이 한마디 뱉으면 못 팝니다.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가 될 수 있습니까? 폭락하고 뱅크런이 터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물론 지금 여러모로 중국의 경제가 긍정적이진 않다. GDP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국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08년대의 금융위기, 뭐 리먼 사태처럼 그렇게 줄줄이 도미노로 무너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공산주의, 이 시진핑 한마디에 못 팔게 막아버리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한 물량 지금 값싸게 던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엿봐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제가 이 심리지표만 봐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과거에 작년만 해도 FTX 사태 터지고 막 공포 탐욕 지수가 20대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때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비트코인 사기다, 망했다, 다 팔고 떠나라, 비트코인 이제 게임 끝났다. 근데 그러기가 무섭게 비트코인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거진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사실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나 지금 공포탐욕 지수 50밖에 안 왔다. 적어도 불장이라고 할 거면 이 공포탐욕 지수가 80, 90대 이 초록색 구간에 와야 어느 정도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매도를 고려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이미 여러분들이 놓쳤습니다.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때로 또다시 역행해서 갈 확률 거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는 놓쳤다. 그럼 이 시기는 이미 우리가 놓쳤다라고 인정하고 계속 지켜만 보다가 나중에 이 시기가 와서,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와서 공포탐욕 지수가 이런 식으로 다들 탐욕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시작하실 겁니다. 여쭤보는 거죠. 물론 지금이 완전 찐바닥이 아닐 수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눌려주고 개미 더 털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눌려준 구간은 우리가 분할로 매집하기에,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이때처럼 추세가 변곡도 없이 계속 내리꽂았다면 이 시기에 용기 내기는 쉽지 않았다.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 하방 추세를 이미 돌파를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다. 지금 추세가 반전된 것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용기 내시는 것보다 지금 용기 내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도 생각하려면 이게 초록색 구간, 정말 탐욕의 구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용기를 낼 게 아니라 좀 겁을 먹으면서 뒤늦게 들어오고 환희의 파티에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는 넘겨주고 나와야 된다. 그 시기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 시기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 말,
그리고 내년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내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부터 잘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대폭락하고 비트코인 망하고 그렇게 될 거면 전 세계 1위 자산운용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바보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 여러분들이 레리 핑크보다 영향력이 있고 레리 핑크보다 재산이 많고 이런 똑똑한 사람이면 여러분들 소신대로 해도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1경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CEO가 왜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융혁명이고 ETF까지 신청을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블랙록은 지금까지 SEC에 576건의 ETF 신청을 했지만 한 개를 제외하고 575개는 모두 승인을 받았다. 이런 세계 1위 자산운용사 CEO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고 비트코인 폭락하고 전저점 깨러 갈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신청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창펑자오도 항상 월가에 얘기하는 부분, They want to buy cheap. 그들은 절대 비싸게 많이 모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게 많이 모아야 됩니다. 뭘 모아야 되냐? 디지털 황금. 앞으로 미국의 부채가 전례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상승할 거고 또 금리 올리면 미국은 엄청난 부채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머니 프린팅하고 돈 찍어내야 된다. 그리고 중국도 이런 식으로 디폴트 오고 침체 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공산당이기 때문에 주식 못 팔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돈 찍어서 수혈해서 막아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 화폐,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뭘로 바꿔놔야 되냐. 그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for 프리덤이 얘기해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불과 2020년도에는 3 밀리언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거진 절반 수준으로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었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빠진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 보통 기관들은 수탁 서비스나 개인 지갑으로 빚들을 매집한 것을 축적을 한다. 왜 빠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도 계속해서 그들은 매집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로 이동시켰다. 여기에 지금 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온체인 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프리덤이 얘기한 부분, 그들은 충분히 쌓였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현물 ETF를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버리면 개인들도 너도 나도 이제 불장이다 몰려들기 전에,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언론을 불안감 조성해놓고 그들이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매집해서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9월 달에 SEC가 첫 블랙록의 현물 ETF 심사를 하지만 바로 쉽게 승인 안 해줄 거다. 최종 기한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 데드라인 내년 1분기에 승인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 축척이 완료되면 그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그때 되면 비트코인 10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1000만 달러는 좀 과장된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되고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적어도 지금 가격의 2배, 3배 이상 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운용하는 AUM 총 자산을 보면 거진 15조 달러. 이 15조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원화 기준으로 15조 달러, 2경 85조 원. 예를 들어 이 월가에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 전체 운용자금에서 5%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2배, 3배 가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월가의 기관들 앞으로 침체 와서 비트코인 망하고 다 폭망하고 제2의 리먼 사태, 중국발 리먼 사태 터지고 경제 완전히 붕괴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바보도 아니고 전 세계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월가의 금융기관, 이런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을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오고 지금 중국발 리스크 디폴트가 터졌을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꼭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거,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절대로 언론에 휘둘리고 이리저리 언론이 얘기하는 대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흔들리고 중심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중심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면 안 된다. 그들이 이 마켓 메이커
이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서 그들이 어떤 구조로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체크한다면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 흔들기에 절대로 당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멘탈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여러분들이 왜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고 투자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손절하고 털려나가고, 호재 뉴스 나오면 타고 악재 뉴스 나오면 털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개미들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적어도 저희 비트캐쳐 구독자님들,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아실 거다.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다 공포에 떨고 지금 벌벌 떨고 도망치고 있을 때, 심지어 암호화폐 투자 관심도가 역대 최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고 관심 안 가질 때, 이럴 때 용기를 내고 욕심을 내셔야 된다.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야 된다.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옆집 아저씨, 사촌 누나, 사촌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 나도 비트코인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업비트 계좌 부랴부랴 만들 때는 여러분들은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될 때다. 근데 지금 뭡니까? 다 지금 관심이 없고 크립토 유동성도 지금 완전히 메말랐고, 이럴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은 두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언제나 이때가 항상 절호의 매수 기회였고 저점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 완전 찐 바닥이고 최저점 발바닥이고 앞으로 V자 반등으로 내일부터 올라갈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눌림목 매수 구간이다, 박인세일 구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형 기관들, 세력 위에 세력이라고 불리는 블랙록, 피델리티 할 것 없이 이런 대형 기관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고, 최근 페이팔은 중국의 테더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식으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하면서 미국이 지금 크립토를 중심에 두고 다 해먹으려는 이 큰 뜻을 우리가 안다면 정확한 큰 방향성,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도 비트코인 현수준 하락 이탈 후 약세장 또는 가짜 약세장 확인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눌림은 가짜 하락이다, 가짜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털려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로 눌려주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하고 그 다음에 올려쳐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용기를 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이때 맞춰서 캐나다에서는 가상자산 합법자산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규제와 관련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캐나다 외 정부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크립토에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미국에서 정식으로 크립토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재빨리 캐나다도 태세 전환을 한 모습. 또한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선물거래 중개회사 자격 승인까지 받으면서 코인베이스에서 정식으로 선물거래까지 가능하도록, 이 뜻은 뭡니까? 미국의 규제가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간 문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지금 또 대기 중인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순차적으로 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들리지 말고 배에 힘 딱 주고 계속해서 구축해서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CFTC 위원장 베넘까지 암호화폐 70%는 상품이고 규제 명확성, 기간 수요 확대할 것이다. CFTC 위원장까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비트코인 망하고 완전히 폭락하고 비트코인 끝났고 전저점 갱신하러 가는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개미털기고 가짜 하락이고, 이미 작년 하락장을 마무리해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고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면 그거 안 된다, 된다 이걸로 싸웠지만 지금은 뭡니까? 올해 되냐 내년에 되냐 시간 문제다. 이만큼 기조가 바뀐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 장세에서 흔들리지 말고 잘 구축해서 저와 함께 다음 대상승 사이클, 다음 불장까지 힘든 시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만큼은 잘 버텨나가서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년 불장에 엄청난 결실을 같이 저 비트캐쳐와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인사이트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가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